독서를 꾸준히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면서 이 시험도 잘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훌륭한 엄마였다면 이스라엘 부모님들처럼 야, 학교보다는 경쟁보다는 독서, 토론을 통해서 해서 막 토론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챌린지를 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도 그냥 평범한 엄마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입시가 있는데 굳이 입시를 피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독서라는 게 이 입시와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거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가까운 영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들이 일찍부터 책을 좋아하게 됐고 충분히 읽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웬만큼 이상은 잘하겠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독서하고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독서를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땐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독서를 놓고 학원을 나가야 될 때가 아니냐 해서 이걸 딱 끊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계획해보면 독서를 꾸준히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면서 이 시험도 잘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도 매일매일 이제 갈등의 연속이긴 했죠. 이게 정말 맞아? 너 엄마의 지나친 확신으로 아이들 교육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간혹은 들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제가 찾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교과 연계형 독서라고. 이건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독서의 그 거룩함을, 의미를 축소를 시켜서 시험도 잘 보는 독서라고 엄마가 한 거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게 하고 싶고 독서도 하고 싶은 욕심 많은 엄마의 그 스토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시험을 볼 텐데 아이들이 그 시험 보는 과목이 뭘까? 그 시험 보는 과목과 아이가 읽고 있는 분야를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 초등 5학년 때부터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역사가 처음 교과서로 접하기에는 어려워요. 단어도 옛날 고어가 많이 나오고 한자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재미없는 역사를 배울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일상적이고 자기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해주면 어떤 과목이든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5학년 때 하기 전에 만화로 하면 만화에 빠져가지고 역사책을 엄청 재밌게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흐름을 줬는데 재미있었고, 이제 5학년 때 역사를 하게 되면 다 그 장면이 기억나고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 딱딱한 교과서가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또 독서를 싫어해서 이 만화 역사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다 아이들마다 순서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화책도 싫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이제 조언을 구하면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영상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만화책보다 조금 더 쉬운 버전이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사극에서 저한테 오는 아이들도 제가 참견하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역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화책도 싫어해요. 그래서 사극을 같이 보거나 추천하거나 어머니랑 같이 보라고 했거든요. 그냥 보면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럼 그게 역사다. 그러면 그게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살았구나 라면서 감정이입도 하고 이게 역사구나 한 다음에 만화는 또 쉽게 보고 이 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마다 어려운 과목이 있다. 만약에 과학이 싫어한다 그러면 과학은 원래 호기심, 일상에서 일어나는 호기심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재미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상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하면서 이런 게 다 과학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요즘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잖아요. 아이가 궁금증은 어떤 걸 하나 가져요. 그럼 그거를 거기다 검색어로 쳐서 나오는 영상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궁금한 거였기 때문에 집중을 엄청 잘하고 재밌는 영상 중에 골라서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반드시 재밌는 대답이 오거든요. 그런 걸 몇 번만 하면 아이는 그 궁금증이 자꾸 해소되는 것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학이야 라고 제가 알려주면 과학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또 영상으로 하다가 책이 좋은 걸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허락을 구하고 다음번 수업은 서점에서 한다. 그래서 큰 서점에 가서, 근데 또 서점을 또 낯설어 할까 봐서 막 떡볶이도 같이 먹고 즐겁게 연출을 한 다음에 가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책을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책은 다 좋아할 거다. 그리고 가서 즐겁게 한다면 오늘의 목표는 2시간 동안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 책을 고르는 거다. 단 한 권만. 그럼 아이가 2권 고르면 안 돼요 이러죠. 그러면 일부러 애달게 하기 위해서 한 권만 고를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내가 재밌는 거여야 된다. 그러면 미션이 그거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찾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이어도 좋다. 얇은 책도 좋고 만화책도 좋다. 다 허물어져요. 한 권을 반드시 갖고 오는데 왜 골랐어?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 공룡 좋아하는데 공룡이 있어서요. 아니면 제가 나비를 좋아하는데 나비가 그려져 있어서요. 어떤 거든 좋아하는 요소가 그거는 그 아이의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요. 본인만 아는 이유거든요. 그 이유로 그 책을 골랐다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아, 책 좋아하는 거 없다더니 있었네. 이런 이제 한번 선례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면 집으로 가져가면 자기가 고른 책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생겨요. 누구나. 그리고 또 분명히 재미가 있어서 골랐기 때문에 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선생님 그거 너무 재밌어서 3번 읽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책을 어머니가 있는 데서 읽으면 꾸중받을 요소가 있어요. 그림이 너무 많고 뭔가 어머니 판단으로 안 좋은 요소가 있거든요. 왠지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되고 네 나이는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책보다는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전제 조건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어머니 보시기에는 실수인 것 같은 이것들이 재밌다는 것의 연속, 그 다음에 그것을 잠깐 단계를 높여주거나 영역을 돌려가면서 대강 보여주고 이게 과학이다 했을 때는 아이는 과학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이용해서 과학에 대한 편견을 없애서 과학학원을 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절대로 과학학원 안 가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 책을 많이 읽더니 과학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재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 과학을 한 거거든요. 물론 영어로도 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을 보낸 케이스가 있고요. 또 그 똑같은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번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서 제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게만 하면 자동으로 좋아하는 책을 저절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공부가. 그래서 데려가서 오늘은 딱 한 권을 고르는 거다. 아무 영역이나.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가지고 왔는데 두꺼운 역사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큰 책을 가져왔니? 했더니 자기가 웹툰에서 본 내용이 책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거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읽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해서 가져온 책이 상당히 글밥도 있는 건데 이미 이 단어는 그대로 처음으로 보면 어렵지만 이미 웹툰에서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고 그걸 다시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확장되잖아요. 그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아, 우리 따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칭찬을 좀 해주라고 하거든요. 칭찬을 해야지 이게 계속 상승 증폭되니까. 그렇게 해서 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역사와 사회와 영어, 국어는 독서로 한다. 그 대신 선생님은 수학과학은 할 수 없으니 너가 마음을 풀고 수학하고 과학을 학원을 다녀준다면 선생님도 재밌게 이렇게 해줄게 해서 나눠가지고 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미 5학년만 돼도 모든 과목을 그것도 일주일에 2번 만나는 선생님이 다 독서로 하기는 어려웠지만 독서로 시간을 절약해주는 거는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엄청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을 짜는 거를 제가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원래 수학도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너는 공부 잘하기 참 쉬운 아이다. 수학을 학원을 다니고 과학을 학원 다니고 나머지는 독서로 재밌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수학학원이 왜 싫어졌니? 그랬더니 엄마랑 싸우느라고. 엄마가 자꾸 이제 일하시고 피곤하시니까 다그치는 거예요. 잘한 거를 먼저 칭찬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상승인데 급한 마음에 안 한 것을 자꾸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하기 싫어졌다 해서 이제 주관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학원을 거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니랑 3자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풀려서 그러면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는 대신 수학, 과학은 학원을 다니겠다. 그리고 독서는 저는 영어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영어는 선생님이랑 독서로 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면서 잘할 수 있어. 그건 선생님을 믿고 나머지 과목 독서는 너가 엄마 안 계실 때 독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독서를 활용한 적이 있어요.